안녕하십니까. 지상가스 다치산 전장영입니다. 요즘에 출시되는 내연기관 엔진들은 가솔린 GDI 엔진, 그리고 디젤 커먼 레일 엔진, 이 차량들이 한 70~80% 차지하죠. 이 차량들이 연료 첨가제를 왜 넣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구조적으로 오늘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예전에 광고가 들어왔으니까 이거 넣으세요,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GDI, CRDI 엔진들의 공통적인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요. 고압 직분사 엔진, GDI, 가솔린 다이렉트 인젝션, 이게 연료를 연소실에 직접 분사하는 게 150에서 한 350바로 알고 있어요, GDI가. 그리고 이 커먼 레일 같은 경우에 이 커먼 레일을 통해서 초고압 분사를 하는데 얘가 1500에서 한 2500바거든요, 이 끝에서 분사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얘네들이 역할을 많이 하는구나는 알면서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고, 피스톤 헤드, 피스톤 제가 대가리라고 그랬잖아요. 대가리. 내시경으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예전에 제가 이 중고차를 가져왔을 때 이랬어요. 그냥 까맸어요. 근데 내시경으로 보면 분명히 닦여 있겠죠. 지금 두어 달 지났으니까. 전에 보여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요 정도 닦인다고. 그게 뭐가 닦는 거냐면, 이 인젝터가, 이건 GDI 거예요. 얘가 이렇게 위에서 분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얘가 닦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만 봐. 여기가 닦였냐 안 닦였냐. 사실은 얘 때문에 닦인 거예요. 얘 때문에. 얘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 끝부분, 어떻게 보면은 연료가 곧 윤활유이자 냉각수예요. 근데 그 역할까지 수행을 하는데, 연료 상태가 나쁘면 그냥 바로 이제 이 고장으로 직행을 하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이 인젝터라는 게 지금 차종별로 제가 가져왔는데 LPDI는 쇳덩어리예요. 얘는 그냥 LPI 거예요. 얘가 지금 GDI 건데 쇳덩어리잖아요. 그 10몇만 원 한다고 그랬죠, 예전에 제가. 얘는 디젤 거예요. 모하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보시면 완전히 검었죠, 끝에가. 그죠? 이 카본이라는 게 이 끝에, 얘네들 여기 잘 보시면 이 팁 부분이 분사하는 데가 카메라로는 잡을 수 없을 만큼 아주 미세한 그런 구멍들이 뚫려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밀입자 분사 구멍을 통해서 분사를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잘 보면은 보일 것 같은데 안 보여요. 진짜로. 이게 머리카락보다 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맨날 얘기할 때 이런 흡기 밸브들, 배기 밸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GDI 엔진은 이 흡기 밸브에 이렇게 카본이 누적이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 얘는 그 GDI 엔진의 구조적인 한계예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클리닝이라는 걸 해야 돼, 정비소에서. 근데 그 최적이 늦게 천천히 되게 하는 방법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쌓이긴 쌓여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흡기 밸브도 닦아줘. GDI는 못 닦아줘요. 연료 첨가제 얘네들이 그건 못 닦아준다고. 정말 중요한 엔진이잖아요. 엔진 피스톤이 있는 데가, 이 인젝터들이 막히면 카본이 계속 누적이 돼요. 그러면은 그 카본 누적되는 것들이 어떤 현상으로 오게 되냐면, 예전에 한번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돌덩이처럼 지금 카본이 이렇게 탄소 알갱이들이 있잖아요. 이 끝에 가서 있다가 피스톤 외벽을 계속 건드려요. 그 날카로운 이 탄소 알갱이들이, 카본들이, 디파진 뭐 이런 오염물질들이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실린더 내벽이 어떻게 되죠? 상처가 나요. 곰보가 되고.
그리고 요즘 엔진들은 자동차 제작사들이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린더가 좀 약해. 예전에 소나타2 이런 것들은 헤드가 나가거나 헤드 가스켓이 나갔어도 실린더가 곰보가 돼서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상처가 나거나. 물론 한두 대가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근데 요즘 차들은 그런 게 너무 많아. 이런 GDI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게 뭐였냐면, 경험상 엔진이 약하구나. 옛날에 엔진을 사용을 할 때는 그런 일이 많이 없었는데 알루미늄 합금을 쓰다 보니까 엔진들이 뭐 벤츠든 BMW 뭐 아우디든 뭐 현대 자동차든 뭐 쟤네들이 하니까 현대도 따라 한 거야. 어차피 걔네 독삼사한테 배우니까. 엔진 기술은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알루미늄 채용하니까 뭐가 좋아졌죠? 가벼워. 차가 주철 합금이었을 때는 무거웠단 말이에요. 차량 중량이 이제 좀 가벼워졌잖아요. 근데 단점이 아무리 그 엔진 실린더 내벽을 코팅을 잘 해놔도 딱 껴버려. 근데 그 원인이 뭐냐? 피스톤에 쌓여있는 카본들 누적되고 축적이 되다가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면서 얘네들이 곰보를 내.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LSPI야. 그래서 연료 첨가제 넣어라, 고급류 넣어라 계속 그랬던 거예요. 연료 첨가제는 효과가 이따가 영상에 첨부를 할 거예요. 4시간 보여드린 거. 이 연료 첨가제들 저는 메이커 있는 것만 좋아해요. 스타나다인, 뷰로트, 뭐 테크론, 얘가 원조죠. 전 세계에. PEA, 폴리에테르아민, 이 불소원시야. 우리나라 탑이죠. 얘네들은 인젝터 분사구를 세정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야. 그래서 인젝터 이 미세한 구멍들, 여기 특히 디젤 거, 여기 보시면 까맣잖아요. 이 카본 축적되어 있는 거 분사, 여기 이런 데를 세정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뭐가 좋아지겠어요? 연료 첨가제들 선전할 때 피스톤 헤드 보여주잖아. 헤드 여기가 계속 닦인다고. 이게 안 녹을 것 같은데 녹아요. 상단이 카본이 녹아. 그러면서 감소가 돼. 그리고 분사 패턴, 얘네들이 134에 행정을 할 거 아니에요. 4기통 같은 경우는 분사 패턴이 정상화가 되는 거야. 이게 노킹을 하고 찐빠를 하고 LSPI 하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특히 디젤 차량들 무슨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 주유 과정에 그 공기층이 생긴단 말이에요. 공기층이 가스가 안 넣어놓으면. 그러면 결로라는 게 이런 날씨에는 더 생겨. 여름에는 결로가 생기겠어요? 더 잘 생겨요. 겨울철에는 얼어. 영하 20도 이하면은 디젤은 샤베트 마냥 서서히 이제 얼어 가려고 그래. 완전히 꽝꽝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겔처럼 막 이렇게 뭉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처럼 이렇게 추울 때는 연료 압력 낮음이라는 걸 띄어요. 고장 코드를. 이렇게 주행을 하고 막 달려가다가 시동이 픽 꺼져 갖고 쓰다니까요. 디젤 차량들은. 그래서 이 결로 때문에 디젤 같은 경우는 수분이 매우 취약하다. 그래서 뭐 수분 제거제니 뭐 별 오만 가지가 다 나와. 동결 방지제 뭐 뷰로트하고 뭐 불소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팔아. 그것만 특화된 걸. 여름에도 넣어야겠죠, 당연히. 기온차가 있으니까. 그 연료 탱크가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러면 이 외기 온도하고 탱크 안의 온도하고 또 틀려. 그래서 결론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수분들이 침투를 하게 되면 결론은 뭐가 되겠어요? 이 인젝터들이 부식이 된다고. 그러면 고압 펌프가 또 손상이 와. 이건 현대 캐피코 홈페이지에서 제가 카피를 한 거예요. 시스템 개통도. 자, 인젝터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GDI. 그죠?
아까 그 쇳덩어리로 된 거. 근데 밸브들 밑으로 얘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을 닦아줄 수가 없는 거야, 흡기 밸브를. 여기 이렇게 번호가 다 돼 있어요. 친절하게 여기 이렇게 번호. 고압 펌프라는 게 있어요. GDI들. 얘예요, 얘.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연료 호수 이렇게 인아웃 되고 그러는 거 빼주고 넣어주고 그러는데, 고압 펌프는 연료 탱크에 장착된 저압 펌프로부터 공급된 저압의 연료를 고압의 연료로 압축하여 연료 레일에 공급하는 액추에이터입니다. 어쩌고저쩌고 이제 써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현대 캐피코 홈페이지에서 제가 발췌를 해갖고 온 거예요.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때만 해도 이 피스톤 이 상부 헤드 부분이 완전히 이렇게 카본으로 다 덮여 있었어요. 근데 카본이 녹았죠 지금. 그죠?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다고 그랬죠. 이거 한 2달 정도밖에 운행을 안 한 차예요, 제가 병원 다니느라고. 근데 많이 녹았어요. 자, 다른 피스톤을 볼까요? 얘는 더 많이 닦였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때 전에는 여기가 전체가 완전히 검했었어요. 근데 지금 3분의 2 이상이 지금 닦였거든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래나? 제가 넣은 거는 미국 거 PA 원조죠. 북미 법인에서 이제 현대 기아차가 사용하고 있고, 벤츠 BMW 뭐 별 5만 가지 자동차 회사들이 북미에서는 쉐보론 테크노를 넣는데, 그거 넣고, 그리고 뷰로2, 그리고 불스 원샷, 얘네들을 저는 번갈아 가면 넣었어요. 거기다 요즘 최근에 옥탄 부스터를 스타나다인 것도 넣어봤거든요. 인증이 된 것들만 저는 넣었는데 확실히 연료 첨가제가 상당히 효과는 있다. 이거를 피스톤이 여러분들은 이 닦인다는 거를 그걸 중점적으로 보질 마세요. 이렇게 이 표면이 늘어났다는 거는 인젝터가 무화 분사가 깨끗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젝터가 이렇게 분사를 쫙 해줬을 때 이 반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그럼 인젝터가 닦였다는 거겠죠, 결국. 인젝터가 제가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닦였다. 여기 전체가 다 검했었어요, 처음에 이 차 가져왔을 때. 한 2달 있다 다시 한번 찍어보면 더 닦였겠죠. 제가 운행 키로가 얼마 안 되니까 상당히 깨끗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료 첨가제 맹신하는 분들 효과 있다 없다 뭐 이러는데, 검아웃이나 뭐 쉐브론 테크론, 스타나다인, 뷰로2, 불스 원샷 이런 것들은 다 인증이 된 것들 아니에요. 그래서 넣으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료 탱크에 수분이 들어갔을 때 디젤 같은 경우는 큰 돈이 깨져요. 그건 가솔린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고압 펌프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디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시작하겠죠, 저압 펌프. 그죠? 그러면 연료 탱크 수분이 유입이 됐을 때 인젝터 부식은 기본으로 되는 건데, 이 과정까지 가는 거를 예전에도 한번 제가 보여드렸어요. 연료 탱크 저압 펌프에서 연료 필터로 가고, 고압 펌프로 가고, 커먼 레일 가고, 인젝터예요. 자, 그러면 연료 탱크의 저압 펌프니까 얘겠죠, 얘. 그죠? 지금 제가 놓을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놔뒀는데, 그 다음에 연료 필터라는 뭉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가 고압 펌프예요, 고압 펌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쇳가루가 다 나와. 얘야, 얘. 원인은 사실은 제일 큰 게 얘인데, 얘가 작살이 나면서 그게 한 바퀴 돌아요. 그래서 이 인젝터가 끝에 가서 망가져. 전체 다 교환이에요. 예전에 가득 넣어라, 가득 넣어라, 가득 넣어라. 저번에도 가득 넣으라고 얘기했어요, 겨울철에. 그건 여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결론은 맨날 가득 넣어야 돼, 그냥. 오늘 100km 탔어도 넣으세요, 그냥. 오늘처럼 추워서 입김이 이렇게 허 나오잖아요. 허 하면은. 지금 체감온도 한 영하 18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런 날은 굉장히 안 좋다고, 디젤들 같은 경우는. 주행하다 꺼져버려요. 연료를 다 어제 갈았어도. 디젤 자동차는 연료 라인 구조가 연료 탱크,
저압 펌프겠죠? 그 안에 있는 거. 그 다음 연료 필터, 고압 펌프, 커먼 에일, 인젝터. 그래서 얘네들이 다 작살이 나는 거예요. 수분 때문에. 전에부터 계속 넣어라. 그래도 안 믿더라고요. 계속 맨날 얘기해도 안 믿어. 이게 저압 펌프라는 건데 이게 뜨개. 여러분들 유량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래서 뜨개라고 불러 그냥. 예.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더 뉴 그랜저 아이즈는 이게 원형이 아니라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타원형으로. 왜 할까요? 더 뉴를 뜯어봤기 때문에 알거든. 그게 다 경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벌써 나가갖고 오거든? 그러니까 골 때린다는 거예요. 그런 차들 보면은 대부분이 수분이 많아서 그걸 계속 돌린 거야. 차가 뭘 돌렸겠어요? 수분이 들어가 있는 연료를 돌린 거지. 간단하게 그냥 이거나 하나 딸랑 갈면 얼마나 좋아요. 인젝터나 갈면. 얘가 싹그리 갈려버려 갖고 고압 펌프 손상 때문에 시동 불량되고 출력 저하되고, 그래서 결국은 견인이야. 이 연료 첨가제들이 대부분 수분 분산 및 연소를 유도해주고, 연료 계통 있잖아요. 금방 말씀드린 거. 이런 것들 부식 억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커먼 에일 같은 거 뭐 보시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보신데 뭐 싸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돈은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인젝터나 고압 펌프나 이 마찰이 증가가 할까요, 안 할까요? 초고압 시스템이잖아요. 그게 약점이야. 윤활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젝터가 소음이 생기고 고압 펌프 마모되고 수리비 수백만 원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연료 첨가제들은 윤활 성분까지 있어요. 그걸 넣어놔. 일부러 마찰 저감제 뭐 이런 것들. 왜? 금속 마찰 감소를 해야 되니까. 이런 고압 펌프들 얘네들 다 씻겨 나가면은 착살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기스 가지 말라, 스크래치 가지 말라고 써 윤활성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부품 수명을 연장해 주는데 많이 일조를 해요, 얘들이. 여러분들 넣고 싶은 거 넣으세요. 어떤 특정 제품 안 넣어도 되니까. 다만 소비자들한테 인정받은 그런 제품들을 넣으세요. 유명 제품들. 일단 그런 물이나 수분 같은 게 들어가고 그러면은 가득 채우지 않는 분들 얘기해요. 가득 채우지 않는 분들, 그리고 불량연료 넣는 분들, 불완전 연소되니까 연비는 당연히 떨어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찐빠라고 그러잖아요. 미세하게 찐빠를 하는데 분사가 불량이 돼. 꼭 전기적인 그 찐빠처럼. 그래서 불완전 연소가 되니까 아무래도 출력 저하는 당연히 되는 거고, 연비는 어떻게 되죠? 연비는 당연히 떨어지는 거야. 연료 첨가제 효과는 무하 분사라고 그래서 요 끝에서 분사를 할 때 미리파를 해주는 건데, 그렇지 못하면 얘네들이 찍찍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미리파를 개선을 해주고 연소 효율을 갖다 높여주는 거예요. 어떤 제품을 넣으면 연비가 좋아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체감 연비도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플라시보 효과 아니에요. 진짜로 좋아져요, 연비가.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제품 제가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광고 같으니까 그건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GDI, CRDI 엔진별로 체감 효과가 크냐? 근데 체감 효과가 큰 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상이에요. 디젤이 더 커요. 디젤이 효과가 더 좋아. 실제로 인젝터를 빼봐도. 그 다음에 가솔린. 그래서 시동성을 보면 디젤들은 확 좋아졌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엔진 소음 어때요? 그러면 감소가 크게 감소했다고 그래. 그러면 GDI 이런 가솔린들은 어때요? 그러면은 좀 감소했어요. 그래. 크게 감소는 아니고. 근데 커먼 에일들은 이 개선되는 게 DPF 세정 첨가제도 그렇고 즉각 체감이 돼요. 근데 가솔린들, GDI들은 점진적으로 개선이 돼. 천천히. 아까 제 거 피스톤
그 영상을 찍어 놓은 거 보면은 그게 한 두어 달에 걸쳐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닦인 거거든요. 피스톤 헤드 부분이. 그래서 그런 거는 개선 효과는 확실히 있어요. 물론 인정받은 제품들을 제가 썼으니까. 그래서 커먼 네일은 확연히 감소가 있고, GDI 가솔린 같은 경우는 감소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말뚝기아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드라이브 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놓는 거. 그럼 버튼식도 있고 컬럼식도 있고 그래요. 그럼 핸들 잡고 있으면 떨림이 확연히 감소하냐? 감소하냐? 그랬을 때는 당연히 디젤 쪽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저는 제 경험상. 그러면 연료 첨가제를 안 썼을 때 생기는 현실적인 문제, 이 다음에 고장이 나고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제일 여러분들한테 현실적으로 다가오냐 하면, 일단 이 인젝터들 교환이에요. GDI가 하나에 16만원, 17만원, 뭐 18만원 이러니까 그게 6개예요, 얘는. 자, 고압 펌프에 또 작살나면 또 엄청 깨지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DPF 막혀요. 디젤 같은 경우는. 강제 재생 하신다고 그래서 DPF 뚫릴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래서 연료 첨가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런 튜닝의 개념이 아니고 비포 서비스, 그런 예방 정비 차원에서 넣어주는 게 좋다. 어떤 분들이 그러면 고급류나 넣지 연료나 가득 넣지, 그건 뭐 본인 마음이니까 그냥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는 정비사고 현실적으로 매번 봤을 때 손님들 거 피스톤 대가리 헤드를 봤잖아요, 매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권장주기 어떻게 되냐? 1년에 4번?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주 넣으면은 5천에서 10,000km. 제일 좋은 거 장거리 주행 전에, 출력 연비 떨어졌을 때. 주유 직전에 넣으셔도 주유하고 바로 넣으셔도 되고 뭐 큰 상관은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연료 첨가제를 연료를 2만원, 연료를 10,000원, 연료를 3만원, 눈금이 뭐 한 눈금 내려갔을 때도 가득 채우라니까, 아 지산사장님이 가득 채우랬어. 가득 채우는 건 좋은데 그때마다 연료 첨가제를 넣으면 결국은 연료통이 다 연료 첨가제만 들어가게 돼. 백분율로 따지면 짙어져 점점. 그래서 한 반 정도, 최하 반 정도 연료 탱크 눈금 게이지가 반 정도 내려왔을 때 그때 넣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연료 2만원, 10,000원 넣을 때마다 계속 넣어. 그러면 과다 사용하면 안 좋다, 이 얘기예요. 뭐든지 사람이 먹는 영양제, 전문약품도 오남용하면 좋을 거 없어요. 이 제조사들의 권장량을 준수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GDI, CRDI 엔진에서 연료 첨가제들은요, 선택이 아니라 진짜 이런 고가의 고압 펌프, 이런 인젝터들, 이런 애들을 지키는 보험이에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내 신체에 대해서 보험을 많이 드시잖아요. 자동차에 대한 보험이에요. 가솔린은 이 GDI 고압 펌프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얘가 고압 펌프예요. 고압 펌프예요, 얘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가장 쉬운 게 가장 크게 엔진을 망가뜨린다. 근데 연료 첨가제는 효과가 있다 없다, 효과가 있다 없다, 막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결론은 가장 큰 중요한 게 인젝터 깨끗이 좀 닦아주고 그런 것들이 제일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인젝터를 끝에 팁 있는데 그 분사해 주는데 그 구멍들을 막히는 카본들이 막고 있는 거를 닦아주니까 여기가 이렇게 닦이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할 때 여기가 닦인 걸 보여주는 거야. 여기 닦인 것도 좋겠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광고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거다. 차주들은 잘 모르니까. 사실은 이 연료 첨가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단거리 운행하는 차들이 좀 안 좋아. 많이 최적이 돼요. 여기 끝에를 보면 피스톤도 그렇고. 그래서 장거리를 디젤이든 LPG든 LPDI든 하이브리드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1시간, 2시간 그 정도 거리는 좀 껴주시는 게 좋아요. 자동차를 가만히 이렇게 세워 놓으신다고 그래서 좋은 건 아니에요. 골동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술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동차는 굴려야 돼요. 고루 마모가 돼줘야 된다고요. 이해가 다 되시죠? 그래서 연료 첨가제를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기름을 가득 넣고 연료를 가득 넣고 기름을 만땅 넣고 그러고 했던 얘기들은 다 여러분들 얘기예요. 제 차 가득 넣어요. 진짜로 가득 넣어요. 그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손님들 거를 자동차는 그래서 가득 넣어야 되는구나. 제가 터득을 한 거예요. 그냥 차 고치면서 도 닦듯이. 물론 돈도 벌었죠. 디젤은 하나 나가면 그냥 다 연료 계통이 다 작살나는 거예요. 다 그냥 다 교환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연료 탱크 딱 보면 색깔은 그냥 보여요. 그냥. 그래서 휘발유, 디젤, LPG 공통 연료를 가득 채워야 하는 이유는 연료 탱크 내부의 결로 현상 예방이다. 연료 내부의 오염물질 또는 수분 유입 방지 효과, 연료 펌프 냉각 성능 향상. 그래서 4분의 3 이상 넣으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내 엔진의 보험은 연료 첨가제들이다. 여기 검아웃이 지금 빠졌는데 여러분 넣고 싶은 거 넣으세요. 저는 요런 제품들을 좋아해요. 한 가지 또 있어요. 엑스티어인데 엑스티어도 제가 예전에 넣고 그랬는데 좀 샘플을 못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넣고 싶은 거 넣으십시오. 아시겠죠? 날씨가 너무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코가 자꾸 나오는데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지금 체감온도 한 18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스콘이 살짝 얼어요, 겨울철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이나 밤에 야간 운행하시는 분들 블랙 아이스라고 그러죠. 정말 안전운전 하시고 서행 운전하십시오. 앞차 따닥따닥 붙어 다니지 말고.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가입, 지상카세타 채널에 항상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올 한 해도 정말 경기도 어렵고 국내적으로 다 어수선해요. 그죠? 그래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라도 조금이라도 좀 더 발전이 있고, 취업을 원하셨던 분들 취업하시고, 또 대학 진학을 원하셨던 분들 대학을 진학을 하시고, 몸이 아팠던 사람들은 몸이 기적처럼 낫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앞에 딱 이루어지시기를 오늘 또 기원하면서 영상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안녕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안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아시겠죠?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산 전장렬입니다. 고맙습니다.